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GV60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출시된 지 한참 된 것 같지만 이전에는 디자인만 공개를 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가격하고 세부적인 사양들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디자인, 옵션, 새로운 기능 여러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는데 가격이 아이오닉5하고 EV6보다 저렴합니다. 제네시스가 현대차보다 싸다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봐도 진짜 더 쌉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직접 공개한 GV60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격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도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자료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이번에 현대차가 GV60을 공개하면서 강조한 건 당신과 교감을 위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운전자가 차와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기본 사양인지 옵션인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옵션일 확률이 높은 기능들입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몇 주 전에 봤던 민트색 사진보다 영상으로 보이는 차가 훨씬 나아 보이죠? 앞부분에는 새롭게 해석된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장착됐고요. 전면부 그릴이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배치되면서 기존 제네시스 모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차체도 워낙 둥글둥글해서 중후함보단 귀여운 쪽으로 인상이 바뀌었죠. 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통으로 이뤄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음새가 거의 안 보여서 이거 왜 이렇게 밋밋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대차가 의도한 것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팬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클램쉘 후드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바디라인도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입체적인 볼륨을 강조하면서 차체 실루엣을 표현했습니다. 후드에서 스포일러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간결하게 다듬어서 차가 전체적으로 매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단차 없이 매끈해 보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초록색 GV60이 처음 공개됐을 때 컬러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정식 출시 보도자료에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번 보도자료에 초록색 외관 색상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색깔의 정식 명칭은 상파울로 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네시스 전기차 중에서도 고성능 전기차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곤충 같다고 놀렸던 이 차가 알고 보니 고성능 모델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기존 내연기관 고성능 차량은 다르게 전기차 특유의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채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컬러네요.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장 강조된 건 사람과 차량의 교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지털 키2 이 기능들이 대표적이고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페이스 커넥트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었습니다. 페이스 커넥트는 아이폰처럼 얼굴 인식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가 운전자 얼굴을 인식하면 키 없이도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어 핸들을 터치한 다음에 B필러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 포드링커는 키 없이도 도어락처럼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을 열 수 있죠?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커넥트 기능은 지문 인증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쓰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지문을 인증하면 간편 결제나 발레 모드를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동과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얼굴하고 지문을 모두 등록해 놓으면 키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보안만 철저하게 검증이 된 거면 거의 삼성페이급의 혁신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 자동차 키도 곧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됐고요. 일반 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사륜구동 퍼포먼스 모델까지 총 3개의 모델로 운영이 됩니다. 3가지 모델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되고요.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51km라고 합니다. 일반 사륜구동 모델은 400km, 사륜구동 퍼포먼스 모델은 최대 368km를 주행할 수 있었고요. EV6만큼만 나와주면 주행거리 논란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에는 부스트 모드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10초 동안 합산 출력이 늘어나서 제로백 성능이 4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포르쉐에 있는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전 성능은 기존에 나온 현대차 그룹 전기차들과 똑같습니다. 350kW 초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안전 편의 사양 같은 것들도 요즘 현대차 그룹 신차에 들어가는 것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풍부하게 들어갔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적힌 게 맞더라고요. 가격을 보시면 스탠다드 후륜 모델이 5,990만원이고요. 스탠다드 4륜구동 모델은 6,459만원, 퍼포먼스 모델의 가격은 6,975만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죠. EV6랑 시작 가격은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고 가격은 9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제네시스를 기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드디어 이런 날이 오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군요. 현대차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격 범위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많이 겹치죠. 이게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비유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그랜저 풀옵션보다 G80 깡통 모델이 비싸고 G80 풀옵션 모델은 그랜저 2대 가격이 나오는 거, 이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랜저 고성능 모델하고 G80 고성능 모델의 가격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막 차급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GV60의 길이가 조금 짧다 뿐이지 오히려 너비 수치는 더 크고 휠베이스는 똑같아요. 이미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기도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심지어 현대차도 아니고 제네시스잖아요. 똑같은 고성능 모델이고 브랜드까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 겁니다. 심지어 G90 전기차도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의 특수성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연기관차가 처음 보급됐을 당시와 똑같은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처음 보급됐을 당시에는 정말 소수만 탈 수 있는 비싼 물건이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정부가 세금까지 들어가면서 구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저렴해질 겁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 살펴볼까요? 한전경영연구원이 블룸버스가 발표한 신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10년 안에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하고 호주는 대형 세단과 SUV급 전기차 가격이 내년이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진다고 하고요. 소형과 중형 전기차도 2024년쯤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격 경쟁력 확보가 유독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SUV가 2023년으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거의 다 갔으니까 1년 조금 더 남은 거네요. 중형차는 2024년, 그리고 소형과 대형차의 가격도 2026년쯤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거라고 합니다. SUV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장 빠르고 GV60은 SUV니까 가격 경쟁력 확보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격은 더 저렴해질 거고요. 제네시스 뿐만이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가격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점점 수요도 늘어나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제조하는 비용도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만드는 제조사들도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도 생겨나는 거고요.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GV60이 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오닉5나 EV6 사려던 분들이 제네시스로 넘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성능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현대차냐 기아냐 제네시스냐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제네시스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고 가격에 대한 설명도 조금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옵션 구성이나 비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제네시스 GV60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